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저희 보세화물 관리 과목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보세화물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사전에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과목, 2과목을 이제 듣고 오신 분들은 이제 3과목 부분들이 이제 뭐가 남았구나 정도를 좀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3과목을 먼저 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뭘 먼저 하느냐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전체 통관, 수출입 통관에 대한 관세법 관련 기본 내용들, 그리고 그 관련된 세세한 고시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그 절차를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이해하는 더 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 개괄적인 내용들을 이제 1과목에서 했다면 2과목과 3과목은 보세 구역에 대한 관리와 보세 화물에 대한 관리 두 파트로 나눠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보세 화물에 대한 관리 3과목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2과목에서 배웠던 그 구역에서 발생하는 세세한 업무들에 대한 그 화물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화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 안에 보관되는 화물에 대한 더 디테일한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과목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들, 2과목은 그 구역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그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상 이제 1과목부터 천천히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처음 이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학습에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자, 1과목은 그래서 우리가 수출입 통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했었죠. 수출입 통관.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보세 구역에 대한 관리를 했었어요. 보세 구역. 자, 그 다음 이번에 할 과목이 이제 보세 화물이라는 부분인데, 자, 수출입 통관에서는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였죠. 여기선 관세 납부 부분에 대한 거 한 가지. 그 다음 수출입 진짜 통관 절차에 대한 부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1과목은 특징이 이제 관세라는 부분은 이제 1과목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관세와 통관 전체 이제 관세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 두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보니까 1과목은 범위가 굉장히 컸죠. 네, 굉장히 컸고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관 부분에서 이 통관 부분에서 보세 구역만을 따로 나눴고 이 보세 구역도 이제 크게 나누면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그리고 종합보세구역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그 세 가지에 대한 학습을 했었던 게 이제 보세구역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각각의 보세구역에서 이제 그 화물이 어떻게 관리되는가, 어떤 절차로 관리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 보세 화물 관리 쪽에서 학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이제 통칙들, 보세 화물 관리에 대한 규정, 그냥 기본적인 규정.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고, 근데 보세 화물이 이제 보세 구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절차들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가 들어왔을 때에 대한 입출항 절차에 대해서도 여기서 같이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세 구역 배웠을 때 여러 보세 구역들이 있었죠. 그 보세 구역 간의 물품 이동 같은 경우에는 보세 상태의 이동인데 그냥 멋대로 누구나 이동하게끔 하면은 보세 화물에 대해서도 관세 채권의 확보가 안 되지 않을까? 그 보세 화물이라는 건 아직 수입 전 단계다 보니까 외국 화물이죠. 그 외국 화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보세 구역 간의 운송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마지막 이제 보세 운송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세 가지 파트로 크게 이제 보세 화물에서는 나눠서 학습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이제 보세 화물 이쪽이 이제 저희한테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사가 되신다면 실제 실무에서는 보세 화물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입출항 관리 부분들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선사나 항공사 또는 화물운송 주선업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여기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앞에 입출항 절차, 입항이나 이제 출항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보세 화물 관리에서 시작과 끝이죠. 시작과 끝이라는 부분들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나 업무는 보세 구역 안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일인데 이것만 알면 되지 않아?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전체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 내용도 여기 이제 같이 들어있게 되고요. 다음 보세 운송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부분들은 처음에 들어와서 그 이후 단계 중간중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제 보세 운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세 운송업자들이 많이 이제
이 업무들을 보는데 여기서도 이러한 화물들이 어떤 화물인가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씩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보세 구역에서 보관되는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이게 제대로 보세 운송을 하고 왔구나 안 하고 왔구나라는 부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 실무상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책임 소재를 또 따지다 보면은 창고에서도 화물을 받았을 때 제대로 그것을 검수하고 이상이 없는 화물인지라는 부분들을 검토한 다음에 반입을 잡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른다면은 이 보세 화물 그냥 보세 운송으로 왔구나 하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보세 운송이 안 되는 화물이야. 그런 경우에는 창고에서 왜 그걸 받았냐, 막 어쨌냐 이런 식의 이제 다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보세 화물 전체에 대한 관리를 잘 알기 위해서 각각의 절차들을 나눠서 이제 학습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과목은 관세법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업무들을 배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인 학습량도 많고 특히 이제 통관 파트는 그 흐름을 그냥 이해를 하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관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워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보세 구역 부분으로 오면은 그래도 그냥 관세법 안에서 좀 보세 구역에 대한 부분만 특화돼서 하는 거다 보니까 범위는 좀 좁지만 그리고 보세 화물도 화물에 대한 거다 보니까 범위는 좀 좁지만 이 두 가지 과목은 또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과목 특징은 얘네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내용이 전부 다 고시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고시라는 게 우리 학습하는 내용들이 다 법에서 출발한 건 아시죠? 법도 뭐 다른 어디 이론서에서 등장한 게 아니고 다 법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세법, 법은 우리 3단 구조로 되어 있죠. 법의 시행령, 그 다음 시행규칙. 그래서 법은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제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 거고, 령은 이제 대통령령, 또는 이제 규칙 같은 경우에는 각 관련 부처장의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하위 단계예요. 그래서 각각의 실행 부처에서 이것들을 누가 어떻게 수행할 거냐라는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고시에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고시 내용들은 법에서 추상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시행령에서는 누가 어떻게 할 거다. 규칙에서는 어떤 서식들을 가지고 그 절차들을 해야 된다. 점점 더 디테일해져 가요. 고시는 조금 더 세세한 규칙들, 이 규칙 안에서 언급할 수 있었던 내용보다 좀 방대하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이 고시라는 데 몰아서 담아 놓겠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규정들이 고시 안에 들어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출입 통관이라는 1과목에서는 좀 추상적인 전체적인 큰 틀을 이제 공부를 했다면은 이 보세 구역 관리와 보세 화물 관리 안에서는 고시 안에서 굉장히 세세한 디테일들을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외워야 될 항목들이 이 법에서 이제 언급했던 몇 가지 나열된 항목들과 달리 막 예시로 들어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뽑아내는 과정도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고시라는 부분들은 이제 문제 출제가 될 때 법에서 출제를 하느냐 고시에서 출제하느냐 난이도가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2과목과 3과목이 학습 범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좁을지 몰라도 그 시험에 들어갔을 때 문제로 이걸 접했을 때에는 난이도 자체는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집중해서 학습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과목이 2과목과 3과목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바로 이제 보세 화물 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시작을 할 건데, 자, 보세 화물 관리 제도, 보세 화물에 대한 관리를 먼저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웠던 그 보세 구역 안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은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세 구역들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물건들을 넣을까라는 부분도 이제 고민의 출발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화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본 강의 때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저희 첫 시간 보세 화물 관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